안녕하세요. 밴쿠버 현지 유학원 대표 EWC 유학원 진성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니 많이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캐나다, 한국의 장점 및 차이점, 그리고 캐나다 생활에 대한 소개,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정착을 위한 비자 준비, 이렇게 4가지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장점 첫 번째로 자연환경입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공기 좋다, 그리고 미세먼지 없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의 여름 날씨를 비교해 보시면요, 여름 한국에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불쾌 지수를 높게 유발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칼바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도 물론 영하 20도가 되는 곳도 있고 하지만 밴쿠버는 영하 1, 2도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파란 하늘, 그리고 쾌청한 공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넓은 공원, 나무꽃, 이 모든 것들이 캐나다의 장점인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편견이 없다.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디든지 외국에 살면 인종차별이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로 따지자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다양한 외국인이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절하고 여유로운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한 편이고 많이 여유롭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도를 들고 다운타운에 서 있으면 10분 안에 3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도와줄까? 라는 물어볼 정도로 친절하며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가족 중심 문화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캐네디언 회사는 출근 시간이 조금 빠르고 퇴근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캐나다 문화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의료복지입니다. 캐나다에는 MSP라는 의료보험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일정 금액을 내시면 약국,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마사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업수당, 그리고 연금,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고요. 네, 다음은 캐나다 생활에 대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수단으로는 스카이트레인입니다. 밴쿠버는 지반이 약하고 지진 위험대에 자리 잡은 곳이다 보니 지하철처럼 밑으로 다니는 열차가 아니라 모노레일 같이 하늘 위를 달리고 다운타운의 몇 개의 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역은 모두 지상에 위치해 있어 스카이트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거리 순으로 원존에서 3존으로 확대되며 요금 또한 점점 비싸지게 됩니다. 원존 기본 요금은 3불 75이며 모든 교통수단은 90분간 환승 요금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액권이 있습니다. 먼슬리 패스라고 하고요,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수단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교통카드,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꼭 아셔야 될 부분은 현금은 잔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종류장마다 한국과 다르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전광판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 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류소에 적힌 5자리 숫자로 구성된 고유번호 3333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언제 오는지
텍스트 메시지로 답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내릴 때는 한국과 다르게 버튼이 없어 창가에 걸려있는 줄을 당기시면 벨이 눌려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내리실 때는 문을 살짝 밀어주셔야지 문이 열린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택시입니다. 택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예약을 하여 이용할 수 있고 거리에서도 직접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택시는 콜택시 개념으로 많이 이용되며 이용하기 전 짐이 많거나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예약을 큰 밴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비싸며 요금과 팁 약 10% 정도를 함께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밴쿠버에서 택시가 비싸다 보니 택시보다 저렴한 우버라는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앱에서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 거래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캐나다는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수표나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와 렌트비 지급 시 계좌와 연결된 체크라고 하는 종이 수표의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계좌를 오픈하게 되면 통장은 없으나 온라인이나 앱으로 실시간 계좌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번만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에는 두 가지 신분증, 예를 들어 여권과 국제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을 한 뒤 데빗 기능의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체크카드와 비슷한 기능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자동차 렌트, 호텔 예약 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며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숙소 정보입니다. 먼저 홈스테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오셨을 때 이용하는 홈스테이의 경우 외국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유학생들이 캐나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대우를 해줌으로써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음식은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나 콘도 임대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임대할 수도 있고 방 한 칸만 빌려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룸메이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매달 500불에서 2000불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대도시나 다운타운일수록 임대료가 높습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환경, 거리,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대부분의 집주인은 임대인의 잘못에 의한 시설 훼손을 대비할 목적으로 예약금, 매월 현금 또는 수표로 임대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오해나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답니다. 렌트비 지불은 한 달 기준인지 혹은 한 주 기준인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전 최소 얼마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2주 노티스 또한 4주 노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마지막 렌트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환불받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종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캐나다의 공휴일입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롱위켄드 주간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주말과 연장하여 쉬는 주를 뜻하는데요. New Year's Day, Good Friday, Easter Monday, Victoria Day, Canada Day,
Civic Holiday, Labo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Boxing Day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 휴일을 체크하면서 연휴나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 캐나다 들어오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약간의 설레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연간 캐나다에 살았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정. 우선 캐나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캐나다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를 많은 사람들이 추운 곳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 있어 각 주마다 정책, 날씨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캐나다는 오는 많은 분들은 BC주를 선호하는 것도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 챙기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출국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착을 위한 비자 준비, 학생 비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 허가서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입학 허가서는 이제 학교에서 발행해주는 레터를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레벨 테스트를 치신 후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원을 등록하시고요. 학교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LOA 입학 허가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그게 학생 비자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에 필요한 부수적인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지 필요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록, 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 성적 증명서, 대사관 요청 양식 서류, 신체검사 증명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잔액 증명 서류, 유학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가능한 영문으로 발급해야 되고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중도 받아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결핵이나 폐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면 검사 결과를 받는데 오래 걸리시기도 하니 혹시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으니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백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이오메트릭스. 2018년 7월 31일부터 새로운 바이오 룰이 등록되어 비자를 할 때 지문과 사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고 이를 등록해야 할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지정된 센터에 예약을 하고 가셔 지문과 사진 촬영을 하면 바이오메트릭스가 등록되어 앞으로 비자 하실 때는 새로 하실 필요가 없이 비자 연장 또는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캐나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땅 캐나다에 오실 생각하시니 기분이 묘하게 설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캐나다 도착했을 때 많은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정보는 아니지만 간단한 정보라도 캐나다 오시기 전에 한번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캐나다 도착하셨을 때 원하는 바 정말 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모두 힘내시고요. 밴쿠버에 오시면 꼭 한번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